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진화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진화 얘기는 했었어요. 통합과학 2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진화라고 하면은 우리 자연선택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자연선택 과정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통합과학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화라고 하면은 우리 또 앞에 생명과학에서도 그랬고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동일한 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있을게라. 그리고 우리 앞쪽에 이제 둘은 범위가 아니긴 했지만 뭐 있었냐면 우리 중학, 중3 때 뭘 배웠냐면 우리는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맞아 유전자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대립유전자는 두 개가 들어져 있었어요. 얘는 라지 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스몰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얘는 뭐 스몰 A 가질 수도 있고 얘는 뭐 라지 A 가질 수도 있고 얘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비율은 이 개체군마다 다를 거예요. 또 우리 또 생명과학에서 또 개체군 얘기 뭐였냐면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은 다른 개체군으로 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이 개체군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대립유전자 라지 A랑 대립유전자 스몰 A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뭔 얘기했냐면 이 개체군 안에서 대립유전자 라지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고요. 또 스몰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제 뭔 얘기했냐면 각각 라지 A의 빈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래도 스몰 A의 빈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얘기했으면 라지 A라는 대립유전자가 이 개체군 안에 얼마의 비율로 있냐 라지 A의 빈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개체군 안에 대립유전자 라지 스몰 A가 있잖아. 이 전체를 우리가 수영장에 빗대어서 수영장 안에 이 라지 A 스몰 A가 들어있다 해가지고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하나의 개체군 집단 안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전체를 유전자 풀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어제도 얘기했다만 왜 우리 수영장 깔려있는 뭐 펜션 빌라를 풀빌라 얘기하잖아. 그 풀이에요. 영어로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가 뭐였냐? 우리 자연선택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라지 A를 갖고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대. 예를 들어 그러면 자연선택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 집단 안에서 라지 A의 빈도는 증가할 거고 당연히 스몰 A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 얘 비율이 늘어나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 비율이 늘어나니까 얘는 줄어들 거고 그럼 보면은 이때랑 이때를 비교하면은 각각의 빈도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유전자 풀 내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했을 때 우리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시죠? 이제 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유전자 풀 내에서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왜 변할까? 그 이유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라고 제목 나와 있고요. 써가면서 나갈게요. 저는 시험해가지고 유전자 풀이 변하는 이유. 유전자 풀 변화 요인인데 다른 말로 유전자 풀이 바뀌었다? 그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했다. 그럼 대립 유전자 빈도가 바뀌었다는 말은 진화의 요인이 뭘까? 이 세 가지 같은 말로 보이시죠? 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또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고렴입니다.
요가 뭐 끊어 있진 않는데 의미를 나눠서 생각해보자면 돌연 변이에요. 우리 갑자기 죽는 걸 돌연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람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피부 색깔 조금씩 나잖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거 성별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 내에서의 그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제 친구는 결혼한다고 아무튼 내가 최근에 내가 결혼을 했어. 애가 태어났어. 근데 내 애가 나를 닮은 구석도 있겠지만 이제 얘 엄마랑 닮은 내 와이프랑 닮은 구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얘를 보고 나랑 좀 다른 게 조금 있어. 그거 보고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냥 변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돌연변이는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O야. O야. 그 다음에 내 와이프가 A야. 그럼 내 자식은 이론상 무조건 A형이에요. 그 나랑 혈액형 다르다고 얘 변이다. 돌연변이 얘기가 아니잖아. 가능한 변이잖아. 돌연변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이라고. 그럼 얘가 왜 이러느냐?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DNA 염기 서열 변화라. 우리 통합과에서 뭐 얘기했냐면요. 우리 DNA는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 염기가 배열되어 있다 했잖아.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 정보가 다르다 했잖아. 그럼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나올 텐데 그 염기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예시로는 뭐 여기 뭐 나와있는 방사선에서 화학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거 바이러스 감염돼서 염기서열 바꿀 수도 있고 방사능이 쬐어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DNA 서열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군이 기존의 개체군에 라지 A밖에 없다고 해보죠. 얘밖에 없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라지 하나가 스몰에게 바뀐 거다. 뭐 방사능이 저였다든지 뭐 등등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 얘랑 만나게 되면 얘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면 라지 스몰 A 자손이 나올 거고, 또 라지 스몰 나오면 스몰 A 점점 스몰 A의 비율이 늘어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볼게요. 부모 세대에서요, 1세대에서요 라지 A밖에 없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라지 속에서 스몰 A가 생긴 거라. 그럼 이 스몰 A가 만나게 되면 스몰 A 같은 자손이 나오겠지. 여기에 스몰 A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몰 A라는 새로운 대립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해요. 핵심은 새로운 대립유전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요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원인은요, 돌연변이가 왜 생겨나냐? DNA 서열 변화라고 했는데 왜 서열이 바뀌냐 이걸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뭐 방사선 나와, 화학 물질 있고, 지금 얘기한 건 정확하게는 생물의 유전에서 배워요. 뭐냐면 우리 감수분열할 때, 오빠는 알아야 된다. 감수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해요. 그 이가 염색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열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교차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동
있어요. 여기에 라지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다고 칠게. 두 개가 붙을 거란 말이야. 붙으면서 비슷하니까 얘가 스몰 B, 라지 B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 교차라고 해요? 아마 이거는 잠깐 똑같긴 한데 제가 적어 넣어볼게요. 교차가 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체세포도 아니고 생식세포. 우리 생식세포라고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 여자의 경우는 난자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연변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정자, 남자가 만나서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니까 이게 돌연변이 일어나고 얘가 결국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유전자 풀에서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저걸 얘기하자면 생식세포 돌연변이. 인해서 얘가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말로 그걸 유전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럼 왜 굳이 체세포도 아니고 왜 생이세포냐? 체세포는 아무래도 자손에게 전달될 확률이 낮잖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대부분 돌연변이는 체세포에서 그러니까 체세포에서도 돌연변이가 발생하긴 하는데 체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건 생식세포에서 만나서 이 경우가 더 크겠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뭐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 초파리 눈색했는데 여기 밑에 좀 연결해요. 헤모글로빈 적혈구를 이루는 단백질입니다. 그럼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기면은 적혈구 모양의 이상이 생기겠지. 그렇게 생긴 대표적인 질병이 통합과에서 얘기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통합과 원 마지막에서 전사 번역할 때, 전사 번역 얘기할 때 DNA 염기설 이상이 생기면서 전사되는 RNA 서열이 달라지고 그래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해가지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기했고, 우리 통합과학 2에서 진화 얘기할 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빈혈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남모양 적혈구에 말라리아가 기생을 못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얘가 유리한 형질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우스 어디 맞다. 어제 모두 뵙겠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헤모글로빈 보니까 정상 적혈구는 프롤린, 글루탐산, 글루탐산으로 만들어져야 정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DNA 서열이 상승해가지고 중간에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네. 당연히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아미노산 바뀌었으니까 적혈구 모양이 이상해졌구나. 그다음에 초파리 눈색 돌연변이. 보통 초파리는요 눈이 빨개요. 아마 너네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보면 눈 빨개요. 근데 돌연변이, 일부 돌연변이는요 눈색이 흰색이에요. 돌연변이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딴 자연 상태. 아까 자연 선택이 아까 대립유전자 빈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얘기긴 한데 그 얘기하지 않았냐? 라지, 스몰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환경에서 라지 A를 갖고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유리하다고 하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라지 A의 빈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왜? 스몰 A를 가진 애들은 죽어버렸거든. 적응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자연 선택이에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변이가 있는 개체군에서 변이라고 얘랑 생기는 거 다를 거거든. 변이가 있는 개체군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반대로 불리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그 결과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하더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유전자 풀로 설명할게.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는데 이 자연 선택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보니까 환경이 스몰 A가 유리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지 A의 빈도는 감소할 거고 스몰 A의 빈도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 세대에서 스몰 A가 더 많이 나오겠더라. 요 그림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스몰 A 빈도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좀 적어놓을까? 라지 A의 빈도는 여기서 감소할 거고 스몰 A의 빈도는 증가할까요? 왜? 지금 스몰 A가 생존에 유리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런 문을 볼게요. 자연 선택은 특정 형질을 지닌 개체의 생존율을 높여주더라. 그 결과 그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빈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생존율이나 번식률을 높이는 데 유리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즉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는 더 많은 것을 남기게 되고 그 결과 그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더라. 어려운 거 없지요? 지금 밑에 있는 딱정벌레, 무한자나무벌레 자연선택 똑같습니다.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저 개체 자체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끝냈거든. 거기다가 대립 유전자를 더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첫 번째, 딱정벌레 개체군에서 노란색이랑 갈색이 수가 비슷했대. 처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 지금 변이 있어 없어? 어제 얘기했다. 변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변이는 자연 선택 전부터 존재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두 번째, 딱정벌레를 잡아보면 천적이 나타났다. 이 천적이 얘가요 여기서 노란색을 잡아먹었대요. 그럼 지금 저번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럼 노란색 형질을 가진 개체가 불리하겠구나. 그럼 이제 갈색의 애가 생존에 유리하겠구나. 이 얘기를 통합과학에서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노란색 개체 수는 감소하고 갈색은 증가할 거라. 비율이 증가하겠지. 여기까지가 통합과학이었고요. 밑에 좀 하자 해볼게요. 당연히 그럼 갈색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더 많이 남을 거고 그 결과 갈색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하겠지. 같은 논리로 무한자나무 볼게요. 이름이 무한자나무 벌레래요. 얘 이름이 무한자나무 벌레래요. 보니까 얘가요 모강주나무라는 나무의 종자 씨앗을 먹는데요. 근데 왼쪽에 나무를 보니까 얘는 종자가 좀 애매하게 있는데 오른쪽 풍선경굴에는 식물의 씨앗은 좀 풍선처럼 빡빡이 부풀려서 안쪽에 있대요. 보니까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 무한자나무 이 벌레의 입의 주둥이 길이는 얘가 입이 길면은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럼 입이 긴 놈은 여기서 좀 생존에 유리하겠네. 읽어볼게요. 이 입의 평균 길이는 풍선동굴에서 얘를 먹는 벌레에서가 더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해석되나요? 마지막 좀 읽어볼게요. 자연선택이라는 개체군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에 적합한 즉 다시 얘기하면 생존에 유리한 형질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지더라. 이거 좀 너네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둥이 김에는 이 김에는 도태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볼 거는 그냥 이 환경에서는 입이 긴 애가
더 잘 살아남겠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통합과학이네요. 자, 261쪽부터는 생명과학에서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요인,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게 저 용어가 어려워요. 뜻풀이만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말로 이 부동, 이 부자가 안일부자가 아니라 뜰부자예요. 불협할 때 뜨거든요.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이해 안 되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요. 이렇게 해볼게요. 유전적 부동을요, 영어로 하면요. 영어는 굳이 몰라도 돼요. 제네틱, 유전적, 요건 좀 알아보자. 드리프트라고 해야 돼요. 좀, 드리프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뭔가 급격하게 틀잖아. 드리프트. 맞아요. 대립 유전자의 그 빈도가요,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유전자 부동이야. 우연한 사건으로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요거 믿어주는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걸 유전적 부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립 유전자 빈도가 급격하게 변한다.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급격히 변한다는 말에 부동입니다. 드리프트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빈도는 사실 여기 왜 아까 자연선택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가 더 많이 살아난다 얘기했는데 유전적 부동에서 얘기하는 이 변화는요 랜덤이에요. 그 대립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립 유전자 빈도가 급격하게 변했다 이걸 부동으로 얘기해요. 무작용 더 체크해볼게요. 대립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화해요. 유전적 부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급격하게 변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병목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용어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뭔지부터 병목 효과 또는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병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병의 목이에요. 왜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보면은 병이 있고 주둥 이 부분이 좁잖아. 요거를 병목이라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개체군이 있었어. 이만한 크기의 개체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뭐 산이라고 생각하자. 산불이 났어요. 다 살겠지. 근데 일부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남아있는 애가 막 산불에 유리한 인지를 갖고 있어서 살아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냥 랜덤으로 불이 탔는데 그냥 우연하게 몇 마리 살아남은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또 여기 또 뭐냐면 가뭄도 있고 또 남의 것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아프리카 축복 가면 여러 동물들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동물을 무작위로 막 잡아요. 그럼 급격하게 줄지 않겠냐? 그래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겠지. 그 현상을 병목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잘 와닿지 않았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오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병 안에 여러 색깔의 공이 섞여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부었어. 살짝 다 부는 게 일부 부으니까, 그럼 부어서 나온 이 공들이 이 색깔 비율이 이 전체의 비율이랑 항상 같지는 않겠지. 만약에 이 위쪽에 빨간색이 몰려있다면 빨간색이 주로 나오고, 만약 반대로 파란색이 좀 몰려있다면 파란색만 좀 위주로 나오고, 이러면서 요거 좀 밑줄로 할게요. 병목 효과는요, 원인이 이겁니다. 가뭄, 홍수, 산불, 질병, 지진, 남해 이런 거 자연현상보다는 갑자기 훅 변하다 그 위치가
그 위치에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그러면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급격히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립 유전자 A의 빈도가 뭐 0.5, 그다음에 소문자 A의 빈도가 뭐 0.5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산불이 났는데 라지 A가 다 죽어버렸어. 그럼 스몰 A가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라지 A의 빈도는 빵이 될 거고 얘밖에 안 남았으니까 스몰 A는 1이 되겠지. 빈도가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요거 우리가 병목효과, 병목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요거는 먼저 얘기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어떤 지에 이렇게 볼까? 갈색,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갈색 개체가 한 100마리 있어. 100마리 있어요. 근데 흰색 개체가 한 5마리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갈색이 많지. 근데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는 이 5마리가요. 이 흰색 5마리만 다른 섬으로 이주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섬에서는 흰색 5마리만 남을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자손 지어가지고 보통 흰색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의 흰색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여기서보다는 높겠지.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지역에 나가가지고 새로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효과를 창시자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창시자.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분리된 애들은 뭐 여기는 무작위로 나와 있는데 저게 좀 핵심이 아니라 결론. 원래 기존 개체군에서는 빈도가 이랬는데 이전에 되면서 그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요것도 저기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냥 5마리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마리가 이걸 했대요. 30마리가 이걸 했대요. 그럼 이 30마리는 갈색도 섞여 있을 거고 흰색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주한 개체가 많을수록 빈도가 변화가 많아요. 잘 안 변하지 않겠네.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합쳐 105마리잖아. 105마리가 동시에 이주를 해도 하면은 빈도가 안 변할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이주한 개체 수가 적을수록 빈도 변화가 커지겠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밑으로 적어볼게.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온 개체 수가 적을수록 이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난 좀 쉽게 정리할게요. 이주한 위치 옮긴 개체의 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지금 부동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나오는 게 여기 오른쪽.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 선택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가 살아남는다고 했고 유전적 부동, 병목 효과랑 창시자 효과는 랜덤이라고 했어요. 그게 두 개 큰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예. 두 개를 비교하자면 자연 선택이랑 지금 유전적 부동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연 선택은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거지. 얘는 생존에 유리한 애가 생존했고
유리한 개체가 생존하고 유전자 구동은 랜덤입니다. 무작위 생존이에요. 되십니까? 읽어볼게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개체군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연 선택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애가 증가하지만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증가하지만 빈도가 증가하지만 유전자 부동의 경우에는 얘가 무작위로 늘어나. 그래서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자연 선택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할 테니 그러면 그 환경만 안다면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어떤 유전자가 유리한지 안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할까 예측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 뭐랬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빈도 변화를 예측 불가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되십니까? 변화 요인이 크게 4가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5가지예요. 두 개. 유전적 부동을 경고 효과랑 참시 효과로 나눕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거 치울게요. 치워도 되지? 네 번째. 유전적 흐름입니다. 요거는 좀 용어 보면은 이해가 좀 쉬워져요. 요거는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금 요 왼쪽으로 볼게요. 서쪽에는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니까 지금 노란색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갈색 사슴이 있대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얘가 지금 거대한 산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격리돼 있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얘기하는지 지형에 의해서 격리돼 있잖아. 어려운 말로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다고 얘기해 적혀 있나? 안 적혀 있지. 처음에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슴이 이 산맥 때문에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어떤 이유로 산맥에 길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볼까? 길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갈 수도 있지.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림처럼. 지금 교재에서 보면 이 노란색 개체가 갈색이 있는 개체군을 몇 마리 이동할 수 있겠네. 또 같은 논리로 갈색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그렇지. 노란색에 있던 애가 갈색으로 갈 수도 있고 갈색에 있던 애가 노란색으로 갈 수 있지. 서로 이동이 가능하지. 그러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 개체군이랑 이 개체군에서 왼쪽은 노란색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1이었겠지. 쉽게 생각하면 얘는 갈색 대립 유전자 빈도가 더 많았을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섞이니까 빈도가 변하겠네. 이걸 유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전자 흐름이라 개체군 사이에 개체의 이주가 일어날 때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대립 유전자가 갈색 개체군으로 들어가겠네. 유입되어 내가 또는 빠져나가는 현상. 대립 유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상. 그러면서 유전자 풀에서 이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하니까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 자,
특징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죠. 이 유전자가 좀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는 노란색, 갈색 차이가 극명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서 좀 섞이니까 차이가 줄어들겠지. 밑줄 칠게요. 개체군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직접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동물에서는 얘가 직접 두 발로 이동하더라.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동 못하잖아. 어떻게 하냐? 식물은 꽃가루, 왜 바람하고 꽃가루나 아니면 벌레하고 같이 묻혀서 만나는 꽃가루 등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더라. 지난 내용이 이게 끝이. 자, 그래서 어제는 위에 개체군 진화까지 얘기했었고 요 빈칸처럼 볼게요. 첫 번째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으로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DNA 염기 서열 변화에 의해 새로운 대리 유전자가 나타난다.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변이가 있는 개체군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면 요 밑줄 치죠.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나타나게 하는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하다.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적 부동. 영어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드리프트. 급격하게 변하더라. 우연한 사건으로 특정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 첫 번째 자연재해나 인간에 의한 남획 등으로 요걸 치면 자연재해나 남획 등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살아남은 애들이 이전보다는 빈도가 달라지겠지. 이거를 병목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두 번째는 일부가 개체군 중에서 일부 개체가 요거 해주셔놓자.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면서 거기서의 대립자 빈도를 결정하다가 상시적. 자, 그 다음에 개체군 사이에 이주가 일어날 때, 개체 이주가 일어날 때 대립자 사이에 이 대립유전자가 유입되거나 노출되는 현상, 유전자. 창시자 효과랑 유전자 의미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창시자에서 보는 거는 어느 개체에서 하나가 뚝 튀어나와서 이동하는 거고 유전자 흐름은 서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1번, 2번 풀었고요. 3번부터 볼게요. 유전자 풀의 변화요. 체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생식세포라고 고쳐서 써도 되는데 체세포를 좀 놔두고 싶으면 유전되기 어렵다. 두 번째,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한다. 다 맞는 얘기지. 다음 세 번째, 유전적 부동은 병목현상, 상실효과. 크기가 작을 때, 개체 수가 작을 때 크게 나타난다. 맞고요. 4번.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면 그럼 섞이니까 유전적 차이가 감소하겠지. 4번. 그림은 어떤 집단에서 유전자 풀이 변하는가 자꾸 보니까 부모 세대에 있다가 자식 넘어가니까 변한 이유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래요. 여기서 유전자 풀이 변하는 이유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
됐습니까? 264쪽에 대표자를 분석 보고 나오는 그림은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돌연변이, 유전자 구동,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씩 볼게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보셨습니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라고 나왔으니 기억은 자연 선택이었고, 니은 보니까 니은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기존 개체군에서 새로운 개체 유전자 빈도가 급격하게 변했잖아. 얘를 유전적 부동이라고 해야 돼. 한 번이라도 더 써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쉽게 외워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디귿 보니까 부모 세대에 있다가 어떤 대리도 들어왔네. 대리도 들어왔네. 얘는 유전자 흐름. 리을은 뭐 답이 나와있네요. 돌연변이죠. 이렇게 해놓고 읽어부터 볼게요. 기억이 가나다라가 기억이 디귿 리을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가 개체군에서 유전자 라지에 DNA 서열의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났다. 얘는 돌연변이가 되겠지. 리을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개체군 2번에서 대립유전자 스몰 a가 나타난 형질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자연 선택이고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개체군이 있습니까?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었지만 생태 통로가 건설됐대요. 이동할 경로가 생겼네. 그 결과 스몰 a를 가진 개체가 들어갈 때 유전자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그 결과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고 스몰 a는 감소했다. 유전자 구동이고요. 얘들아, 그러면 지금 라의 경우는 유전자 구동 중에서 뭐게요? 병목이가 창시자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병목급 발달. 또 병목 현상 상관없어요. OX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 네 가지는 모두 개체군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맞지? 왜? 네 경우 모두 대립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키니까. 두 번째, 기억은 자연 선택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과 관련 있지.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할 거예요. 3번 기억. 자연 선택은 우연한 사건으로 빈도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단 틀린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연한 사건으로 빈도가 예측할 수 없다. 이건 누구예요? 우연한 사건 유전적 부동입니다. 그래서 미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호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유전적 부동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지금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 차이가 줄어든다 비슷해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6번 니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변이가 증가할 수 있다. 너 통합과학인데 그치? 변이가 증가한다. 아예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돌연변이 어떻게 얘기해요?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해가지고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을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점점점. 여기서 나오고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돌이 변하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 그럼 우리 코로나였잖아. 계속 변종받아서 티 나왔잖아. 이거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예요. RNA가 DNA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이가 심해. 염기살이 잘못해요.